안녕하십니까. 토토왕TV입니다. 자, 농구 토토 승호패 45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 마감은 12월 23일 토요일 09시 50분 되겠고요. 자, 2월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회차까지 해서 이제 2월 금액 자, 1억 4,847만 5,500원 이렇게 2월 금액 넘어온 것도 있으니까 거기도 확인은 하시고요. 자, 1번 경기서부터 곧장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애미고 상대는 애틀란타입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애미랑 애틀란타 하고, 자, 여기가 마이애미가 해로 또 들어오고 이제 좀 들어오는 전력이 있으니까 또 나가는 전력, 부상으로부터 회복해서 돌아온 전력이 있으니까 또 부상을 당해서 나가는 전력이 또 생기고, 이번엔 또 이제 버틀러가 IL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100%의 온전한 그러한 라인업이 좀처럼 구축이 되지 않고 있는 마이애미입니다. 이렇게 계속 전력 누수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정도 랭킹을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선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애틀란타가 한동안 완전히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이제는 조금 분위기 전환의 반등의 기반을 마련을 했어요. 휴스턴 원정 경기에 가서 134대 127로 이겼는데, 이렇게 오버 국면 속에서 큰 점수 차이로 이겼다라는 점, 여기 이제 특히나 의미가 있었던 것이 그게 휴스턴 원정이었다라는 거. 휴스턴은 수비가 아주 좋은 팀이거든요. 미네소타와 휴스턴은 계속 경기 한두 경기 할 때마다 경기당 최소 실점 1, 2위를 서로 내주고 뺏고 또 뺏기고 이렇게 하는, 물고 물리는 그러한 강력한 디펜스를 구축하고 있는 팀이 이제 휴스턴인데, 그런데 휴스턴은 기복이 있어요. 똑같이 최소 실점이 적은 그러한 강력한 디펜스의 두 팀이라고 할지라도, 미네소타는 선두권에 있고 휴스턴은 그렇죠, 이렇게 좀 중위권 정도에 있고, 이런 게 지금 여기는 애틀란타가 직전에 휴스턴이랑 경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 경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다음에 휴스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휴스턴은 홈에서만 셉니다. 그러니까 직전에 원정에서는 좀 약하고요. 휴스턴을 상대로 애틀란타가 직전에 원정을 가가지고 그렇게 다득점을 하고서 크게 이겼다라는 것은 애틀란타의 내용이 굉장히 강한 임팩트를 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가 좀 직전 경기의 내용상 봐줘야 될 자리라고 저는 보면서, 애틀란타 사이드에서 역배 이변을 한번 노리고 들어가 보는, 그리고 이제 휴스턴은 이제 홈에서 그렇게 한번 애틀란타에게 한번 크게 물렸는데 이 디펜스라는 것이 특히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뭐 야구도 그렇고 뭐 축구도 그렇고 이 수비에는 기복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수비는 정신력이고 의지고 집중력이고 투쟁심이고, 그러기 때문에 수비에는 기복이 없다 이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판도 마찬가지. 저는 휴스턴의 꾸준한 수비력, 거기에다가 한 표를 던지고 싶은 판이다라고 보고, 특히나 직전에 한번 후하게 한번 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 이제 바짝 조여매고 뛰는 요런 분위기, 그런 분발의 휴스턴의 디펜스, 여기다가 한번 이제 공략을 한번 해보고, 댈러스가 어빙이 먼저 부상으로 나가 있는 상태 속에서 돈치치도 지금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엑섬이 근래 완전 주가가 확 올라왔는데, 그런데 엑섬도 지금 부상자 리스트에 올라가 있고요. 여기는 저는 과감하게 휴스턴 한 방으로 치고 들어간다 라고 보고요. 여기 텍사스 론스타 더비입니다. 다음에 3번 경기, 골든 스테이트랑 워싱턴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골스의 승리가 유력한 판이라고 보여지고, 객관적인 전력 비교에서 워싱턴이 골스를 쫓아갈 수는 없다. 여기에 원정의 불리함도 가지고 있다. 여기는 긴 말 안 하겠고, 다음에 4번 경기 세크라멘토 이고 피닉스의 경기. 너키치가 지금 가정사 퍼스널 리즌으로 가정사로 못 나온다라고 지금 사유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고전할 여지가 있지요. 피닉스가 고전, 이제 킹스의 선전 이렇게 가는 건데, 세크라멘토 킹스는 빠르고 터프하고, 그런 팍스라는 이제 에이스가 아주 절정에 달하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올 시즌 뭐 큰 부상이 없는 한 득점 랭킹에서 탑5 안에 들어가면서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싶을 정도. 특히 저는 올 시즌에서 정말 주목해야 될 선수가 이 팀 떠나서 킹스의 팍스 포함해서 박스, 그다음에 알렉산더, 그리고 또 할리버튼 이런 선수들, 그리고 뉴욕의 또 브런슨 이런 선수들은 정말 그 시즌 마무리 최종 스탯이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합니다. 올 시즌을 정말 뜨겁게 NBA판을 달궈주고 있고, 이슈를 던져주고 있는, 관심사 이슈를 던져주고 있는, 뭐 사고뭉치 이슈 말고 그런 선수들. 킹스에는 팍스가 있습니다. 다음에 5번 경기는 창원, 그리고 SK의 경기. 여기 뭐 일감에 딱 들어오는 거는 창원 사이드 쪽에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데, 지금 이게 팔리고 있는 것도 창원 사이드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 역으로 남들이 가지 않는 길로, 자 SK, 서울 SK 쪽으로 이렇게 저는 일단 결정을 해놓고 봅니다. 창원이 정말 세게 달려왔어요. 그동안 정말 쉼없이 세게 기대 이상으로 이렇게 달려온 창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난 경기 결과들을 보면서 기억을 또 더듬더듬 해보면 운이 따라줬던 장면들도 많이 생각이 나고, 반면에 서울 SK는 그렇게 뭐 순탄한 길을 걸어오지는 않았죠. 뭐 김선영이랄지 오세근이랄지 이런 선수들, 기대가 컸던 자원들이 좀 부진하고 좀 슬럼프에 빠져 있고, 오세근이 이적 이후에 제 사이즈를 발휘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풀려가고 있고 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노력, 할 수 있는 거 다 보여줘 오면서 이렇게 최고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창원, 그리고 제 능력 발휘를 하지 못하면서 요 정도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 그럼 앞으로 히든을 보겠다 싶으면은 이쪽을 통해서 히든을 보는 승부. 특히 역배 이변에 배당을 주는 자리에서는 더더군다나 그 자리는 놓치고 싶지 않다. 이런 각도로 여기를 보고, 그다음에 6번 경기는 고양이고요. 원주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고양은 역시 이제 이정현이 빠져 있는 것이 치명적입니다. 그동안의 이정현의 그 몫이 얼마나 대단했고 절대적이었는지 아무튼 이렇게 없어 봐야 안다니까요. 팀의 이 스코링 자체가 수준이 완전 틀려져 버렸습니다. 참고로 이정현은 빠르면은 12월 마지막 일주 한 열흘 정도 한 1월 초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자, 요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요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빠르면 아무튼 그때까지는 보수적인 스탠스가 유지가 해야 되는 고양이라고 보여지고요. 소노는 그렇고, 원주가 이제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에이스가 빠져 있는 가운데서도 선전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 에이스가 복귀를 했는데 더 잘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 종종 봅니다. 이 원주도 그런 케이스. 두경민이 기다리던 두경민이 복귀를 했는데, 오히려 두경민 복귀한 다음서부터 오히려 좀 더 절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원주인데, 그런데 이제 사이즈가
두경민입니다. 사이즈가 이제 워낙 잘 나가고 있던 팀 그 흐름 속에서 복귀를 했기 때문에 본인도 부담도 좀 있고, 실제로 이제 김주성 감독도 이제 그 흐름에 방해되지 않고자 자기가 하다 보니까는 너무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한다라는 그런 지적도 하곤 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이제 일종의 부담인데, 부담 같은 거 다 덜어놓고 다시 이제 제 실력 발휘를 하면 당연히 호재죠. 나중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더 강한 쪽으로 큰 호재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겁니다. 이제 슬슬 지금서부터 이제 슬슬 이제 그런 모습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문제없이 여기까지. 그다음에 7번 경기는 가스고 삼성, 바닥에 있는 두 팀 삼성이고, 은희석 감독이 결국에는 부진을 이유로 사퇴를 했습니다. 이렇게 감독 교체, 뭐 감독 경질, 감독 사퇴, 뭐 요런 시점에 있을 때 그 약발이 좀 나오죠. 단기적으로 그 약발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노려보고요. 워낙 경기력이 그동안 안 좋았어요. 그걸 한번 노려보고 가스를 한번 지우고요. 가스 쪽에서 이제 김낙현이 복귀를 해서 분위기는 많이 환기시켜 줬는데, 근데 아직까지 몸 상태가 정상은 아니다 보니까 출전 시간 좀 조절도 좀 하고 아직은 좀 조심스러운 게 남아 있습니다. 좀 더 풀로 좀 더 긴 시간 뛸 수 있을 때 김낙현이 그때 이제 가스는 좀 더 이제 올라올 수가 있을 텐데,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워 보이는. 자, 여기까지 7번 경기까지 살펴봤고, 여기까지 전반, 다음에 8번 경기서부터 또 이제 후반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인데 지금 10분 12분 하다 보니까 전반전 너무 길게 떠들었네요. 자, 곧장 가시죠. 자, 곧장 8번 경기서부터 곧장 이어나가서 스피디하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곧장 후반전 들어갑니다. 8번 경기서부터. 자, 뉴욕이고 밀워키의 경기. 딱 일감에 들어오는 거는 밀워키구나 하고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도 그렇게 봤다가 계속 들여다볼수록 뉴욕 쪽으로 좀 땡깁니다. 일정을 쭉 살펴보니까 뉴욕이 이제 5경기 연속 원정 경기를 가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홈으로 왔습니다. 뉴욕이 특히 홈 경기에서 굉장히 정성을 좀 들이고 있는 그런 팀이죠. 지난 수년간 홈 경기 MSG에서의 성적이 좀 좋지를 못해가지고서, 특히 MSG에서는 지금 더 신경을 쓰고서 승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메디슨 스퀘어 가든입니다. 맨하탄에 있는 그 홈구장이요. 그래서 그 부분이 5경기 연속 원정 후 홈 경기라면, 그러면은 뉴욕 쪽에서 땡기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배당 가치 크다라는 것도 보여지고, 실력 차이가 또 커버리면은 또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특히 브런슨이 최근에 보여준 경기력은 대단했습니다. 여기 NBA 새로운 역사를 쓰기도 하고 50득점 이상 올리면서 그 내용이 스틸 5개 이상, 리바운드 5개 이상, 3점 슛 5개 이상, 또 리바운드, 어시스트 5개 이상, 뭐 이렇게 기록한 선수 유일합니다. 완전 레벨업이 됐습니다. 탑 클래스로 레벨업이 됐고, 그러니까 해볼만 하다. 요렇게 한번 이변, 어차피 승무패, 승일패 이런 거는 이변 놀이는 틀릴 각오하고 뭐 작전까지 하고 틀릴 작전까지 하고서 이변 노리고 들어가는 그런 게임 아니겠습니까? 자, 과감하게 이변 한번 노려보겠고, 다음에 클리퍼스 이고 보스턴의 경기. 전 여기는 보스턴 사이드에서 마감이 이런 인기도 이런 투표율로 마감이 된다 그러면은 뭐 땡큐죠. 자, 보스턴 쪽으로. 카와이가 지금 몸 상태가 좀 좋지를 못해요. 엉덩이 통증을 계속 호소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 여기도 지금 테이텀이 IL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은 뭐 상태가 뭐 심각한 건 아니고 데이투데이 상태인데, 뭐 곧장 뭐 투입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바. 보스턴 쪽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10번 경기는 인디애나랑 올랜도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올랜도를 시즌 초 그리고 지금까지 세게 봐온 것은, 지난 수년간 올랜도는 이 부상의 악령에 시달리면서 제대로 된
그 베스트 라인업을 가지고 시즌을 시작하지도 끌고 가지도 반격하지도 못해왔던 올랜도였습니다. 이 올랜도 근데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 올랜도 여기 이제 원정 경기인데 올랜도 홈구장 원래 아메이 센터였었거든요.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저기였는데 아메이 센터였거든요. 그래서 거기 축구 메이저리그 사커 올랜도 저 축구팀 바로 옆에 구장이 같이 이제 붙어 있는데 한 두 블럭 사이 요 정도 두고서 붙어 있는데 그때 이제 아메이 센터였는데 지금 바뀌었죠. 요것도 기분이 좋네요. 뭐냐면 우리 한국 기업이 NBA의 메인 경기장 메인 스폰서 타이틀 스폰서로 지금 이름을 올리는 기아 센터가 됐습니다. 기아 센터가. 그것도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이고 기아가 아무튼 이 스포츠 마케팅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뭐 호주 오픈 테니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NFL 뭐 이런 것들 뭐 공격적으로 하는 거 참 기아가 좀 그렇네요. 그래서 했는데 그랬고 그런데 이 올랜도가 부상 없이 건강하게 하는 게 그게 이제 제일 좋았던 건데 그런데 그게 최근 들어서 이 부상자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석스 잘해왔는데 석스 그리고 잉글스, 해리스, 풀추가 좀 더 먼저 IL에 들어가 있었고 이런 부상 자원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니까 또 걱정이 됩니다. 다들 뭐 이렇게 크게 뭐 시즌 아웃되고 뭐 이런 건 아니라서 때가 되면 복귀를 할 텐데 부상자가 나와 또 이렇게 IL 리스트가 좀 이렇게 두툼해지니까는 또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고요. 인디애나 쪽으로 여기는 각도를 잡고 가보고 다음에 11번 경기는 뉴올리언스 그리고 휴스턴 경기 여기는 뉴올리언스 쪽으로 휴스턴은 수비가 강하지만 그 수비가 강한 거는 홈에서 그렇다. 원정에서 휴스턴은 뭐 그렇게 세게 보이지 않고 12번 경기는 애틀란타 그리고 멤피스의 경기입니다. 자 여기가 초박빙으로 장고를 때리게 만드는 판인데 여기에다가 저는 일단 올커버 찬스를 쓰겠습니다. 분위기상으로는 여기를 봐주고 싶어요. 자모란트가 복귀를 한 멤피스라서 그리고 자모란트 복귀 이후에 또 연승하고 있어서 여기를 보고 싶은데 그런데 자모란트 말고도 지금 스마트의 저는 부상 이 빈자리 요것도 멤피스에게는 만만치 않은 전력 손실이거든요. 수비의 귀재로 불리는 그 디펜스의 축입니다. 멤피스가 이제 봄 농구를 위해서 플레이오프를 위해서 영입을 한 승부수인데 보스턴으로부터 그럼 뭐 로즈도 부상이고 로즈는 뭐 출전 시간이 뭐 길진 않았지만 네임드가 있는 선수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애틀란타 쪽으로 한번 가보고 홈에서 애틀란타 승부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 생각하면은 여기 좀 보고 싶은데 또 멤피스는 또 자모란트가 있고 하지만 멤피스 쪽으로 또 절대적으로 가기에는 스마트의 빈자리도 또 생각이 나고 원정이고 자 그래서 장고 끝에 여기다가 일단 올커버 찬스를 쓰자 이렇게 저는 결론을 냈고요. 13번 경기는 토론토가 되겠고 유타가 되겠습니다. 서부고 동부고 12위 12위 유타는 저는 세게 보질 않고 특히 원정에서의 유타 뭐 그렇게 세게 보지 않고 토론토 쪽으로 다음에 썬더 그리고 레이커스 자, 여기도 저는 노타임으로 썬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썬더가 아주 빠르고 세대 교체와 체질 개선이 아주 확실하게 되어진 오클라호마 이쪽으로 알렉산더의 능력을 저는 지금 보여준 것보다 더 큰 활약과 스탯을 써나갈 수 있는 그런 저는 슈퍼 유닛이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호패 45회차 살펴봤습니다. 토토왕TV 멤버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을 드려보면서 모두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